아파트만 되는데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면 됩니다.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 이하다 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45평 정도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대출 읽어주는 남자 대익남입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나오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상품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할 대출 정보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알아볼 상품은 MI대출이라는 상품인데요. 이 MI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모기지보험과 주택담보대출 LTV를 이제 결합한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목적의 대출만 허용이 됩니다. 갖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나 사업자금 대출로는 이용을 못하고요.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출이 왜 인기가 있고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많이 규제 지역이 생겼는데요. 그쪽 규제 지역에 이제 LTV 한도가 좀 낮습니다.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의 9억까지 LTV 40%가 되고, 9억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 그리고 15억 초과는 아예 불가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의 9억까지 50%, 그리고 9억 초과는 30%가 됩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현재까지의 규제 지역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기도 거의 전역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은 서울, 그리고 세종시, 그리고 경기도 중에서도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규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규제 지역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규제 지역인지 비규제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MI 대출의 LTV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냐 보시면은요, 일단 투기 지역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MI 대출 자체가 안 됩니다.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되고요. 투기 과열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MI 대출이 적용되는 지역은 바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 이제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조정 대상 지역에 LTV가 70%까지 허용이 되고 있으니까, 현재 지금 은행에서 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LTV가 50%죠. 50, 30입니다. 9억 초과부에 대해서는 30%고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가 없으니까 LTV가 지금 80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 지역의 매매가가 5억이다 라고 하면은 70%까지 되니까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5억이다. 예를 들어서 5억이다 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58에 40, 4억까지 대출 한도가 나오는 거죠. 다음은 이 MI 대출의 자격 대상인데요. 조정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이 대출은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빌라나 단독주택, 오피스텔은 이 상품을 이용할 수가 없고요. 아파트만 되는데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면 됩니다. 지금 33평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한 84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정도 되니까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 이하다 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45평 정도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45평형 이하 정도.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그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느냐 아니면은 120제곱미터 이하냐,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아파트를 구입 예정인 만 20세 이상의 소득 증빙이 가능한 자, 그러니까 소득 증빙이 뭐 신용카드나 뭐 건강보험료 이런 걸로는 이제 증빙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증빙 소득이라는 거는 원천징 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소득 증빙을 해서 DTI가 여기에 지금 안 써져 있는데요. DTI가 45% 이내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용등급은 나이스 등급으로 해서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에 이제 들어오셔야 하고요.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에 이제 통과가 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서울보증보험에 뭐 연체가 있었다라든지 뭐 어떤 뭐 결격 사유가 있어서 신용등급은 1에서 6등급 이내에 들어오지만 이 서울보증보험에 통과가 안 되면 이 주담대 LTV와 이 서울보증보험, 이 MI 대출을 결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이 그 신용 등급은 KCB 등급이 있고 나이스 등급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자주 접할 수 있는 토스 같은 어플이 있죠.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신용 등급은 이 나이스 등급이 아닙니다. 나이스 등급이 아니고 그 KCB 등급이라고 해서 그 올 크레딧 등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등급하고는 무관하고요. 이 나이스 등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신용 등급 조회를 할 때 전 국민 신용 조회해서 1년에 3번까지인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신용 등급이 있거든요. 그 등급으로 해서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나이스 등급이 6등급 이내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대출 금리인데요. 이 MI 대출의 대출 금리 산정 방법은 금융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코픽스의 금리를 씁니다. 그래서 코픽스 금리 중에서도 신규 취급액이 있고 잔액 기준 코픽스가 있고요. 이 신잔액 기준의 코픽스 금리가 있는데, 이 MI 대출은 신잔액 기준의 코픽스 금리 플러스 금융사의 그 가상금리를 붙여서 대략적으로 매달 이제 실행되는 그 대출 실행 달에 따라서 금리가 이제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내려갈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최저금리가 2.69%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기타 대출 조건은요. 대출 기간은 이제 10년에서 최대 35년까지 가능하고요.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이나 또는 원금 균등 상환으로 선택을 해서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요. 3년 이내에 1.5% 방식, 슬라이드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받자마자 오늘 대출을 갚는다 라고 하면은 그 갚는 금액의 1.5%니까요 한 150만원 정도 수수료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만원을 갚는다 그러면은 한 15만원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이 지나면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3년까지만 중도수수료가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부대 비용입니다. 인치세는 50%, 그러니까 고객과 금융사가 그 인치세의 반반씩 이렇게 부담을 하시면 되고요. 국민주택 채권 매입 비용은 대략적으로 한 1억당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비서류는요, 인감세통, 뭐 주민등록 등본, 원초본, 전입세대 열람원, 신분증 통장사본, 인감도장, 그리고 매매 사본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재직증명서,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명서,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으로 이제 세금 납부를 하시는 분이 아닌 보험설계사나 이제 이러신 분들 있죠. 뭐 학습지 교사분들이나 이렇게 사업소득으로 이제 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떼면 거기에 나오는 금액으로 산출을 해서 대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대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